우리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쪽방을 빌려 일주일간 직접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48개의 쪽방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5층 건물. 그중 2층에 위치한 쪽방의 월세는 보증금 없이 한 달에 25만 원이었습니다. 월세를 선불로 낸 후 쪽방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짐가방 하나만 놓아도 꽉 찰 정도로 작은 방. 쪽방의 면적은 어느 정도일까? 약 210cm 정도가 나오고요. 210에 140cm. 잘 수 있는 넓이. 쪽방의 면적은 약 2.9제곱미터로 평수로는 0.9평에 불과했습니다. 29.4도 거의 30도 육박하는데요. 습도가 48%인데 체감 기온은 지금 33.4도라고 합니다. 창문이 하나 있지만 복도를 향해 있어 바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상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쪽방 건물 내부를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한 층에만 11개의 쪽방이 있습니다. 이들이 함께 사용한다는 공용 공간. 수도가 하나 설치된 2평 남짓한 공간을 11명의 쪽방 주민이 세면실과 부엌으로 사용합니다. 바로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자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한눈에 봐도 위생이 좋지 않은 상황. 세면 장수 소변을 치우세요. 우리는 시루떡을 준비해 쪽방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나 더 여기 사시는 거죠? 네. 여기 몇 층 사시는 거예요? 2층이에요. 아, 예, 저도 2층이요. 방이 혹시 어디세요? 아, 지금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네. 방은 제 방보다 조금 큰가? 똑같아요. 그래요? 네. 제 방이 이렇게 재보니까 한 평이 안 되더라고요. 0.9평 정도 되더라고요. 똑같아요. 여기 한 평짜리 방 없어요. 아, 그래요? 따끈할 때 좀 드세요. 드시고. 식당 일을 하다가 뇌졸중과 다리 부상이 겹쳐 2급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김정현 씨. 이 쪽방에 산 지는 8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시간 8년씩이나 계셨으면. 저쪽에 승림원 밑에 거기서 그쪽에 철거하니까 좀 밀려왔지. 저쪽에서. 아, 그쪽에 철거다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여기까지. 그럼 그쪽에도 쪽방촌이 있었어요? 철거인데가 지금 건물 큰 빌딩 지는 데가 다 그 쪽방촌이 되거든요. 아, 그 철거해버리니까 그래서 쫓겨나가고 다 이쪽까지 밀려왔지. 도시의 재개발에 등 떠밀려 쪽방을 전전한 김 씨. 그에게 쪽방은 어떤 곳일까? 철저망 없는 감옥이지. 아, 철조망 없는 감옥이라고요? 몸에 안 좋아서 이동하고 수급받고 있어서 옛날 병원 다니고 강하라고 뻗는 거 이거 사람도 쳇바퀴 돌고 그 수급하고 그걸로 살고 맨날 떠달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해가 지고 쪽방에서의 첫날 밤을 맞았습니다. 영상은 나오는데 오디오가 뭉개져서 여기 딱딱 치면 나와. 이제 다시는 현석이 갇힐 수 없어. 내가 있는 한 정신을 잃어서 쉬어야 돼. 복도를 향해 창문이 난 방에는 햇빛도 달빛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튿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2.9제곱미터 0.9평의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뿐. 바깥 세상과 철저하게 단절된 이 공간은 그야말로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이렇게 느낌이 이렇게 생각이 밖으로 뻗어나가지가 않고 이게 딱 갇힌 느낌이에요. 그냥 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심심하면 TV 보고 책 보고 밖으로 이제 생각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렇다면 쪽방 주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곳 쪽방촌을 둘러보던 중 완전히 불타버린 쪽방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건물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임시 방편만 해놓은 상태. 작년 1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로 쪽방 주민 한 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주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건물만 타고 옆 건물들은 다행히 무사한. 집에서 뭐 해먹다가 안 그런 거예요. 저도 쪽방 지금 뭐 체험하고 있는데 25만 원 있는데 저도 이제 요리를 뭐 따로 부엌이 없으니까 그냥 휴대용 버너 쓰고 있거든요. 네. 그것도 잘 사용하면 괜찮은데 예. 부주의하니 그렇게. 우리가 둘러본 쪽방촌의 환경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또 다른 쪽방 건물 내부로 들어가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여기가요. 예. 작년부터 물이 엄청 많이 졌어요. 곰팡이가 바닥에 지금 이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저게 빠로도 안 되고 바닥이 지금 예 저도 지금 보니까 이게 양말이 이렇게 젖을 정도니까 제 양말이 이렇게 젖을 정도니까 지금 여기 보면 곰팡이가 다 피어 있고 지금.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빗물이 새는 탓에 벽지에는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아 3년째 이대로 살고 있다는 박남수 씨. 이거 수리를 요구하면 되잖아요. 안 해주니까 문제지. 안 해줘요? 요청은 하셨어요? 그럼 요청을 안 하겠어요? 요청을 그럼 하죠. 아니 간단한 건 어떨 때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뭉개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비 안 오기만 기다리고 이제 또 그냥 없어지기만 기다리고 그냥. 낡은 쪽방 건물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 방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네? 사람이 죽었는데 하고 조박이 사무실 키가 두 대를 죽었어. 근데 이것도 한 달 넘었는데 지금 이 안에도 막 썩고 난리고 근데 이거 치워줘야 되는데 치워줘야 돼. 우리가 발견해갖고 119 신고 경찰에 가갖고 모셔갖고 그리고 특히 이 안에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장판, 냉장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갖고 저 차단기만 우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에서 5년째 살고 있다는 민영식 씨. 그 역시 한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이 새니까 좀 수리 좀 해달라니까 그럼 거기서 살지 말고 저 다른 데로 이사 가라. 당시에는 우리가 선물을 주는데 선물 받아놓고도 그런다니까요. 돈을 받고 미리 선물 받고도 수리를 안 해줘요. 돈은 돈대로 받고 그냥 예. 살아라 아니면 이사해라. 예.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면서도 세입자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는 쪽방촌의 주민들. 일주일간 쪽방 체험을 하는 동안 우리는 쪽방 주민들과 같은 환경에서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생활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는 라면을 먹어야만 했고 꼭 필요한 물건은 가장 싼 값에 구입해야 했습니다. 설거지는 쪽방 공용 세면실에서 하고 샤워는 마을의 복지회관에서 무료로 해결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으로 일주일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1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일주일간 사용한 돈은 약 12만 원. 여기에 일주일치 방세 5만 8천 원을 포함하니 예산 16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쪽방 주민들의 60%는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많아 노동을 할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반면 2018년 기준 쪽방의 평균 월세는 약 23만 원에 달합니다. 약 83제곱미터, 25평 아파트의 임대료는 보증금 1억에 월 120만 원,
보증금을 환산 비율 5%로 계산하면 평당 월세는 약 6만 5천 원입니다. 우리나라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불리는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거의 뭐 지금은 한국 같지만 예전에 부촌이 대표적인 뭐 그런 그렇죠. 그런 딱 떠오르는 게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그거랑 가장 많이 거래된다는 약 175제곱미터 53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10억 원에 월 400만 원.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평당 월세는 약 15만 4천 원으로 쪽방 평균 월세보다 약 8만 원이 쌉니다. 그렇다면 작년 공시가격 1위를 기록한 아파트의 경우는 어떨까? 방탄소년단의 숙소로도 사용된다는 한남동의 고급 아파트. 아, 여기는 최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데인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다니까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비싼 데가 없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여기 올 때는 뭐 일본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잖아요. 다들 일본이 계속 올라가고 그 연예인 중에도 빌드를 하다 와서 큰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제 수가 좋고 좋아요 좋기는. 약 49제곱미터 15평형의 임대료는 보증금 2억 원에 월 300만 원. 평당 월세는 약 25만 원으로 우리가 거주했던 쪽방 월세와 같습니다. 목돈을 모으지 못한 사람들, 자산 취득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달리 얘기해서 보증금을 마련해서 더 나은 주거로 자력으로 갈 수는 없다. 사실은 굉장히 좀 모순되는 일인데 부유한 분들보다 가난한 분들이 단위 면적당 그 주거비는 훨씬 더 많이 부담하고 사시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해서 굉장히 열악한 주거를 만들어 놓고 그를 통해서 이윤을 갖게 되는 사업 형태를 지금 빈곤 비즈니스라고 하죠.